네. 실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4월 4일 올입니다. 4월 4일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대법원 소부로 회부된 소부로 회부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보내놓고 네. 불과 8일 만에 5월 1일 날입니다. 5월 1일 대선이 6월 4일인데 네.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2일 날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4월 달에 한덕수 전 총리와 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나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친정 어머님 최 여사하고 가장 가까운 그 지인 김충식 씨하고 네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럼 법원에서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국회에서 쉽게 말하면 면책특권 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에게 의혹을 제기할 게 아니라 특검에다가 바로 자기가 확보한 그 제보 내용, 그 녹취 증거 이걸 제시해 가지고 바로 직접적인 수사가 들어가도록 해야죠. 이 사건은 청남동 사건보다 10배, 100배 지금 엄중한 사건이에요. 조희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한덕수와 논의 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과 관련해서 이거 미리 방향을 정하고 짜고서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관련해서 나 아닙니다라고 직접 입장을 어제 냈어요. 입장문 같이 볼까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화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의원님 아예 사실무근 전면 부인이거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입장을 낸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이 있었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총리의 입장도 있었을 때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실 팩트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혹은 첫 번째는 24년에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 건이 올라오면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 있었고 네. 또 이번에 올 탄핵이 확정된 이후에 그 4명의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또 주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 중에 본인 하나에 대해서만 좀 대법원 입장을 통해 설명했고 기자들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안 만난 것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만남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네. 기자들의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피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명확한 본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 추가할 것은 네. 실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4월 4일 올입니다. 4월 4일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대법원 소부로 회부된 소부로 회부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보내놓고 네. 불과 8일 만에 5월 1일 날입니다. 5월 1일 대선이 6월 4일인데 네.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2일 날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들이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는데 네.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이재명 그 당시 야권 후보는 1위의 후보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법으로 올라와서 처리되는데 90일 정도 선거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그러한데 이것을 불과 2, 30여일이나 단축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관의 의지를 관철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실행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고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입장을 밝힌 건 오케이. 그거는
잘했다고 나는 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기자들의 질문을 왜 받지 않고 입장문 정도로만 표명을 한 거냐. 도어 스태핑 정도로 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으면 여기에도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을 하셨어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님. 어제 사실 기자들한테 처음 알려진 거는 퇴근길에 나와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겁니다라고 기자들은 공지를 받았었는데 근데 그걸 입장문으로 그냥 대체하고 어제 퇴근길에는 수고하십니다. 그냥 그러고 갔거든요. 왜 그러니까 바뀌었을까요? 입장문을 밝히는 것처럼 저 명확하고 정확하게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은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소신을 그렇게 입장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공포한 내용이죠. 오히려 더 확고한 입장이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 부성찬 의원이 네. 저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저질렀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하는데 김민석 총리 세워놓고 이 문제를 본인이 저런 이제 의혹을 진짜 지난 4월달에 한덕수 전 총리와 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나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친정 어머니인 최 여사하고 가장 가까운 그 지인 김충식 씨하고 네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럼 법원에서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국회에서 쉽게 말하면 면책특권 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에게 의혹을 제기할 게 아니라 특검에다가 바로 자기가 확보한 그 제보 내용 그 녹취 증거 이걸 제시해 가지고 바로 직접적인 수사가 들어가도록 해야죠. 이 사건은 청남동 사건보다 10배, 100배 지금 엄중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이 방식은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현재 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의 한 의원이 면책특권이지만은 아무리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근간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저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이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면서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지금 현재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데 이 법원을 갖다 이미 직접 선출 권력으로 규제해가지고 그게 위에 있다. 사법은 간접 선출 권력이니까 직접 선출 권력의 결정을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 100일 기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리 이후에 바로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파죽 지세에 지금 현재 사법부를 흔드는 또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는. 네, 지금 사법부를 흔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승찬 의원이 얘기를 했었던 뭐 4인 회동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당시 이 대표의 이 선거법을 방향을 미리 사전에 정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의혹 자체가 뭐 근거도 없고 이거 그냥 의혹 제기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만 갖고 왔는데 어제 거의 막 SNS 한 4-5개를 도배하듯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뭐라고 했냐.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를 못 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의혹에 참 빠른 입장 표명이다.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미달이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글도 같이 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대선 개입 의혹 진상 요거 규명돼야 됩니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쇳불도 당김에 빼자.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아니 그 뭐 부승찬 의원이 이거 만나서 뭐 이렇게 했다는 그 의혹 제기 그거 하나만 갖고 그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거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안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수상하게 좀 보고 있었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원님. 이걸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쇳불도 당김에 빼자. 이 얘기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내려오게 할 거다라는 걸로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공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네. 이건 정청래 대표의 공식 요청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김성태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채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채를 지탱하는 세 3부가 서로의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호 견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상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4월 28일 날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5월 10며칠 날 시작이 됩니다. 불과 보름 전에 후보가 확정된 상태이고 네. 그 당시 국민의힘은 후보가 선출되지도 않았습니다. 한덕수라고 하는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준비해버리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5월 1일 불이 나게 전원회부체로 회부한 이후에 6만 쪽에 달하는 자료도 보지 않고 나서 바로 전원회의에서 파기환송을 해버린 것은 사법부가 본인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떠나서 본인들의 대한민국 정치의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든 조희대 대법관이 자기들은 정치로 중립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분명히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럼 이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얘기가 됐던 건 사법 개혁 문제였었고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냐 마냐 문제였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좀 열로 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주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 요즘인 거거든요. 사법개혁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렇게 재판권을 가지고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고 네. 그걸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전일적인 지휘체계 사법부가 검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이 모습 저는 이런 모습들이 좀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법관도 12분이신데 대법관 12분을 저희가 좀 더 증원해보자라고 하는 안을 사법개혁의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낸 것도 네. 이러한 것들입니다. 대법원이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본인들의 권위를 사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무리한 행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으로 해서 법적 제도적 개혁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 사법부가 정무적 책임,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요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희대 대법관이 이렇게 해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미리 방향을 정하고 이랬던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법원 자체가 지금 이 독립성을 잃었다. 중립적이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개혁까지 나아간 상황인 거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일단 이 조희대 대법관은 난 만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이 거짓말인 것이냐? 그 자리에서 언급된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제보에 따르면. 윤 탄핵 전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이랑 회의나 식사한 사실이 일절 없다. 개인적 친분도 없다. 그러니까 만난 회의나 식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조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다. 허무맹랑해서 웃고 넘긴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충식 씨는 모든 게 다 사실무근이고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저희 MBN에서 또 직접 가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여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모든 것 다 사실무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식사한 일도 없었지만 그런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온라를 알고 그렇게 국회에서도 떠들고 그래야죠. 그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